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박만신입니다. 네, 오늘 여쭤볼 거는 네. 이재명 씨랑 조국 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이재명 씨랑 조국 씨랑 왜 웃으세요? 지겨워서. 지겹지만 또 저희 구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거고 또 선생님이 일단 개인 사견을 빼고 정말 이제 신적으로만 보시는 거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재명 씨랑 조국 씨랑 이제 두 손을 잡을 것인가 요게 궁금해요. 특히 조국 씨가 민주당과 합당을 할 것인가. 어쨌든 지금 10석 이상 12석을 갖고 있잖아요 조국 씨가. 그러니까 이재명으로 합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합당은 안 하되 뭐 정책 같은 거만 할 때만 손을 잡을 것인지 약간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참 지금 조국 씨가 고생이 많겠다. 조국 씨가요? 응, 조국님이. 어떤 것 때문에? 본인은 본인 자리를 지키고 싶어 하는데 이 압력이라고 말하면 너무 거창하고 계속 내가 좀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를 계속 내밀고 있어 보여요. 이재명 쪽에서. 이재명 쪽에서는 이 조국 님과의 합당이 천군만마를 얻는 것보다 더 큰 하나의 이런 숙제예요, 숙제. 그런데 조국님 같은 경우에는 합당을 하는 순간 그 훗날에 일어날 일이 본인 눈에 지금 다 보여. 조국 씨가 보기에도? 오. 내가 합당을 하는 순간 자기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수가 벌써 읽히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자택일을 지금 해야 되는 순간인 것 같아. 조국님 같은 경우에는. 내 합당이 안 이루어져야 되는데 25년 6년 내 합당이 이루어질 걸로 보여. 선생님은 솔직히 합당을 안 했으면 좋겠죠. 안 했으면 좋겠죠. 왜냐면 선생님 저번에 촬영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면 안 되지. 근데 합당 그때도 아마 비슷하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합당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할 것 같다. 근데 그게 합당 시기가 한 2025년, 26년 정도. 그러면은 만약에 합당을 하게 되면 대통령 후보로는 누가 나올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어쨌든 조국도 그러면 민주당에서 급부상할 거 아니에요. 다음 총선 대권 주자는 이재명, 조국. 이재명. 그럼 조국 씨는 이재명님이 네. 정말 좀 이렇게 큰일 당하지 않고 큰 화를 당하지 않는 이상 이재명님이 대권 주자로 가실 것 같아요. 조국님보다는. 조국님은 아직 조국님이 내년에 괜찮은데 내년이 대통령 선거가 없잖아. 없죠. 아직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는데. 3년 남았지. 3년 뒤를 지금 3년 뒤를 보자라는 거잖아. 그쵸. 3년 뒤를 봤을 때 이재명 님이 조금 더 가깝다. 그럼 조국 씨는 어떻게 대통령? 그러니까 안 해야 된다니까. 정말 조국님은 근데 조국님은 합당을 안 하면 대권은 조금 힘들 것 같아. 합당을 해야지만 그래도 대권 후보로 올라가냐 안 올라가느냐 의 이야기는 있겠지만 그런데 진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정치 색깔을 다른 쪽으로 다른 방향으로 나의 소수지만 나의 지지층들과 나를 이렇게 추종하는 의원들과 정말 지금 이 색깔을 너무 잘 지켰으면 좋겠어. 난 진짜 모르거든. 조국님이 이렇게 가고자 하는 방향, 이재명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 뭐 예를 들어서 한동훈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 나는 몰라. 정치 쪽으로 잘 몰라. 그런데 그냥 이 그림으로만 봤을 때 무당으로서 이 만년필을 들고 이 종이에 이자들의 이름을 적었을 때 합치지 않고 네 갈 길 그냥 가라라는 소리가 나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합치게 되는 그림이 나올 건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견디고 인내하고
본인 갈 길 갔으면 좋겠어요. 이 둘 사주를 보자는 거잖아. 그쵸. 어떻게 될지 말지는 솔직히 모른다, 사람 일. 1년 뒤에 어떻게 되고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재명님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지금 네이버상에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생일이 진짜일지 가짜일지는 모르겠으나, 그거 정확하지 않을 그러니까 수 있어요, 이재명 씨는. 옛날 그냥 내가 언론에 비춰지는 이재명님을 바라보고 앞날을 봤을 때 험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게 11월달, 12월달 아직 남았어요. 지금 내가 국회의원 선거가 확정이 됐고 당선이 되셨고, 어찌됐든 이 자리가 민주당 자리가 더욱 민주당 석이 더 많아졌다 하더라도 11월 11월 달마다 이 사람은 항상 해년 말마다 이 사람은 하반기 때마다 항상 뭔가 구설 입설은 달고 살아. 이 사람은 항상 이 해운년이 넘어갈 때마다 이 사람은 누누이 그랬어. 항상 섣달 열흘을 조심하라 해야 된다는 사주가 나오거든. 올해도 마찬가지로 11월 12월 달에 조금 운이 하반기로 낮춰지는 건 있으나 앞으로 3년 세월 10년 세월 바라봤을 때 한 번 더 대권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있다. 기회는 있는데, 따로 이제 조국님을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작은 성이라고는 하나, 이 성은 본인이 마음먹은 대로 싸울 수 있는 성이야. 그러니까 굳이 지금까지 내가 있던 사람들 다 버리지 말고 합당보다는 나 혼자만의 이런 외기를 조금 개척을 했으면 나도 한 번은 웃는 날이 있다. 마음 편하게 한 번은 웃는 날이 있다. 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합당은 할 것이고 선생님이 원치는 않겠지만 합당을 해도 대권 후보로는 이재명 씨가 나올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저 궁금한 거. 조국 씨 그럼 사주에 뭐 대통령 약간 이런 게 있나요? 왜냐면 8년 뒤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당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이 사람은 사주에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게 유명한 분이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조국님이 지금 막 유명한 분이 아니야. 왜요? 아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고 치면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내한테 점을 보러 왔다면 난 이 사람한테 딱 이 한마디 해주고 싶어. 이분은 실상 무속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많이 빌고 살아라는 사주팔자야. 이 많은 정치인들이 있잖아. 정치인들을 많이 봤는데 조국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부처님 전에 공을 많이 들이든 많이 조상 내후에 많이 빌고 살아라는 사주팔자야. 품은 뜻은 크나 그 뜻대로 펼치기가 가다가 웬만한 사람들보다 많이 막히는 수준이야. 그 말은 즉 시작은 창대한데 그 끝이 항상 미미해. 그때도 이 얘기 하셨어요. 내가? 네. 그래? 어쨌든 선생님이 뭐 다르게 말한 거 아니까 상관없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 조국 씨를 볼 때마다 그게 이제 느껴지신 거죠? 이상하게 이분을 보면 항상 슬퍼. 이상하게 뭔가 가슴에 언저리에 뭐가 항상 매여 있어.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 이게 내가 개인 시민의식으로 국민의식으로 바라보는 경향인지 아니면 내가 직업병으로 바라보는 시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조국님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볼 때마다 이 한켠이 조금 매여와. 그런데 그냥 일반인으로 내가 점사를 본다라고 하면 정말 많이 빌고 사세요. 부처님 전에 많이 공덕을 올리고 살으시던지, 아니면 진짜 우리 무속이라고 해서 다 욕이 아니잖아. 조상 내후들 많이 조금 바라보고 살아주십시오라는 소리가 나와. 항상 시작은 창대한데 그 끝이 미미해. 끝이 없어. 이 사람은 머리 있는데 꼬리가 없다라고 들어봤잖아. 이 조국님이 그래요. 그래서 대권을 바라봤을 때 뭐 3년 뒤뿐만 아니라 뭐 8년 뒤에 뭐 이런 기회가 있냐. 기회는 있는데 그 기회까지, 그 기회의 선상으로 들어갈 때까지 무수한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서 꺾이는 현상이 항상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분이 과연 대권 후보로 주자로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는 내가 조금 어려워.
솔직히 없다 그렇게까지 가기까지는 많이 힘이 든다. 그 어느 대권 후보들보다 그 대권 후보들이 다 힘이 들겠지만 이 조국님 같은 경우에는 더 그 이상으로 더 힘이 든다라고 보여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선생님 봤을 때 이 조국 지금 당대표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합당을 하면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차기 대권 후보까지도 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는. 그거는 이제 조국 씨가 그렇게 하면 자기 모든 자기가 파는 거 아닐까? 지금 내가 작년에 한 1년 전에 조국 씨 거를 찍었었어. 네. 그때 이제 완전 그때는 뭐 간제 송사 이런 게 굉장히 힘들 때 올해 분명히 내가 그 사람 그대로 있잖아. 뭔가 준비를 작년 당시에 뭔가 준비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올해 새로운 도약을 할 거다. 그게 새로운 도약이 이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했을 때 의외로 민주당도 그리고 내가 몇 달 전인가 민주당 긴장해야 된다 그랬거든. 물론 크게 보면 같은 편이죠. 이재명 씨 입장에서는 지금 긴장해야 돼요. 총선이라는 걸 하나만 봤을 때는 너무 좋죠. 힘을 나누니까. 그런데 이재명 씨는 속으로 지금 좋아만 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절대. 긴장하고 있거든. 만약에 조국이란 사람이 지금 소송 중, 그 재판 중인 게 있죠. 뭐 감옥 갈 수도 있다. 만약에 그게 다 만약에 깔끔하게 다 정리가 돼서 계속 정치를 할 수 있다면 이재명 씨는 지장 위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장 위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씨에 대해서 너무너무 실망하고 아닌 걸 알지만 국민의힘 지금의 정권이 마음에 안 들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편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조국한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또 반면에 국민의힘을 지금 뭐 지지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이재명이라는 사람 너무 내가 믿었는데 너무 아니야. 알면 알수록 멈춰있는 패들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 일부는 또 국민의힘으로 간 패들도 있고 어디로 가겠어요? 조국한테 가거든요. 그래서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너무 똑똑하잖아. 무서울 정도로. 그게 분명히 머릿속에 계산이 돼 있지 않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일단 총선이 먼저잖아. 그쵸. 총선에 어떻게든 200석을 따서 내려오게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된다면 너다. 그리고 지금 하다 보니 저가의 동침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은 좋지만 그러고 나서의 그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얻고 나서의 이제 그 다음 택도 지금은 이재명 씨는 많은 걸 생각하고 많은 변수를 둘 거예요. 제가 볼 땐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엄호하는 게 아니에요. 조국 대표는 그 얼마 전에 라디오 나왔는데 뭐 감옥 가게 되면 가야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그럼 가게 되면 가야죠. 그러지 그럼 뭐 그 사람은 더 이상 이럴 게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의 목표는 지금은 오로지 자기 입장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라는 거거든. 근데 조국 입장에서는 뭐 민주당도 그냥 그렇고 자기 이렇게 뭐 커버도 안 쳐줬고 국민의힘은 다 그렇게 원수고. 그렇지만 본인이 민주당 그 지지자들을 얻고 갈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 얻고 갈 수밖에 없죠. 뭐 왜냐면 국민의힘 진짜 원수지. 자기 입장에선 원수라고 다 생각을 하지. 응? 근데 나는 글쎄 모르겠어. 누가 더 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일단 조국이라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 건 분명하고 만약에 이번 선거에 이겨서 민주당이 이기고 해서 뭐 좋아도 하겠지만 조국이 처음에 나온다 할 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을 거야. 민주당 쪽에. 뭐 국민의힘 쪽은 뭐 관심도 없고 사실 뭐 나도 뭐 조국이란 분한테 뭐 그분도 나한테 관심이 없듯이 나도 크게 관심은 없지만 그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많이 흐트러지고 그리고 한때지만 조국 씨의 인기가 또 대단했잖아요. 응? 정말. 그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빨리 세자측봉을 해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내가
초창기에도 그 얘기를 했거든. 세자 그러니까 세자 책봉을 너무 빨리 한 거야. 문재인 정권이. 그래서 조국 씨가 그렇게 된 거지. 내가 볼 때. 근데 오늘 그 기사가 떴는데 음. 그게 좀 날짜가 좀 음. 이상합니다. 왜? 뭐 어떤 날, 어떤 기사가 어떤 날짜? 이재호 당대표가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 날짜가 4월 9일이에요. 계속 뭐 선거 운동 때문에 막 불참석했다고 나는 그렇게 봤는데 나 불참석 참석했었나 보지? 그 만약에 안 나오면 잡으러 간다고. 체포. 네, 체포한다고. 근데 선거 전날이란 말이에요. 음. 혹시라도 이날. 만약에 9일날 이재명 씨가 구속이 되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깔끔할 것 같은데 만약에 내 입장에서 내가 국민의힘을 제지해 뭐 그런 입장이면 아 진짜 이번 9일날 꼭 이재명이가 구속이 됐으면 좋겠다 구속일 거야 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거 보고 저 쌍년 개 같은 거 욕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제가 볼 땐 일단 9일날은 아닌 것 같아요. 9일날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선거 마지막 전날 그러니까 뭔가 뒤집기를 위해서 9일날은 그러니까 뭐 아니 구속을 시키려고 부르는 건지 그거는 내가 그 사람들을 마음을 모르겠지만 9일날은 아닌 것 같아. 왜 아니냐? 이재명 씨가 낙마수로는 안 보이거든. 응? 그런 일 때문에 근데 뭐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뭐 더 재판을 끌다가 뭐 후반이 됐든 내년이 됐든 뭐 그때는 또 그때 옮길 내가 봐야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내가 항상 이재명 씨 얘기하지만 신기한 사람이라니까. 어쨌든 뭐 9일날은 안 들어가고 올해 안에는 혹시 들어갈까요? 그런 걸 왜 물어보고 지랄이야?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럼 영원히? 언젠가 들어가. 몰라 일단 9일날은 안 들어가. 9일날은 아니다. 9일날은 안 들어갈 것 같아. 구속이 9일날은 저는 구속되기는 갇히는 걸로는 지금 안 보거든. 진짜 이재명 씨가 이 간제 송사에 진짜 이번은 끝인가 보다 하면 다시 희생하고 그러면서 또 힘을 얻고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진짜 신기하다니까. 야 진짜 불사조네. 그렇다고 영원한 불사조는 없단다. 불사조는 만화책에서나 나오지. 근데 일단 9일날을 저는 구속되기는 안 보여요. 일단 선거는 총선은 무사히 마칠 것이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찍을 거는 오빠였지. 응. 그 이재명 당대표하고 조국 당대표 궁합 좀 한번 볼게요. 둘이 과연 합당을 할지 안 할지. 사이 3년 좋을까? 뒤에 누가 대통령으로 나올지 따로따로 나올지. 이재명, 조국 네. 따로따로 나가냐? 그냥 뭐 성격이든 뭐든 둘이 합은 잘 맞는지 어떤지. 합은 안 맞지. 안 맞아요? 안 맞지. 응? 둘 다 보면은 직성이 강한데 먼저 위로 슬라고 가지 밑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리고 사이도 안 좋고. 응? 자, 하늘에 해가 두 개일 순 없잖아. 같은 해를 하려고 하잖아. 그치? 같은 해를 하기 때문에 서로 안 좋지. 사대는 안 맞지. 합당도 네? 안 해요 그러면? 근데 사이는 좀 좋은 척은 하지. 합당은 하지. 합당해요? 합당은 하는데 해가 두 개일 수는 없어. 하나 해야지. 그러면은 3년 뒤에 두 분 다 대권 후보로 나올 일은 없겠네요. 합쳐져서 나오고. 합쳐져서 나오긴 나와. 누가 나와요? 둘 다. 대권 후보로 해? 응. 한 달에 두 명이 어떻게 나와? 아까 따로 찢어져야지. 뭐 선생님 약간 지금 말씀대로면 합당을 했는데 대권 후보로 나온다는 거는 조국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또 나온다는 거예요. 또 다시 조국 회장 다시 만들어서 다시 나가는 어. 거야. 그 말이 안 되지. 아무튼 나와. 합당을 하는데 두 명 다 대권 후보로 나온다. 선생님 근데 그러다가 또 같이 합치는 경우 많잖아요. 옛날에 막 이번에 서울시장도 그랬었고 안철수 의원하고 같이 갑자기 마지막에 합당해가지고 박영선 이겼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어쨌든 둘이 따로 나오다 합쳐지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나오겠네요. 조국 당대표는 이제 약간 서포트 해주는 그치. 역할이고. 뭐 다음을 기원하겠네. 그렇지. 둘이 붙으면 누가 이겨요 근데? 이재명 이기지. 그러면은 이재명 이기지. 저번에 선생님 영상 찍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3년 뒤에 대통령 된다고 했잖아요. 100% 확실하다고. 아까 어쨌든 둘이 매스컴에서 겉으론 사이 좋은 척해도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을 거다. 매스컴에선 아까 말했잖아. 해가 둘 수는 없고. 네. 아, 조금 끝으로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두 분 중에서 두 분 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언젠가는 대통령이 될 분이 있어요? 두 분 중에? 언젠가는 대통령이 될 분? 네, 언젠가.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네. 그러니까 정치활동 하는 기간에 어떻게든 대통령 한 번은 한다, 이분은. 둘 중에 까면 다 까미야. 아, 둘 다 까면 돼요? 응. 까면 돼.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솔직히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분들 찍어 다녔는데, 뭐 반은 언젠가 대통령 된다. 3년 뒤에 된다는 분도 있고, 8년 뒤에 된다는 내가 분도 아까 있고. 얘 언제 된다고 했잖아. 네, 반은 안 된다고 하는 분도 5년 있다 된다고 했지. 8년 뒤. 8년 뒤. 8년 뒤? 네. 근데 대부분의 10명 중에 9명은 조국 당대표는 내가 대통령 감은 아니다. 안 될 우리 거다. 빠따 이 사람이 된다고 했고 이 사람 될 거고 네. 될 거야. 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랑 조국 당대표랑 두 분 다 언젠가는 대통령이 된다는 얘기죠. 까미고. 돼. 그리고 또 치고 두른 애들도 있잖아. 뉴페이스. 그렇지. 혁신적인 어디서 엘리트가 또 나타나잖아. 그래도 얘네들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래. 지금 봤을 때는 언젠가는 대통령감 두 분 나중에 지금 현재 3년 뒤에 되고 숫자 이렇게. 그냥 뭐 일반인이나 뭐 최근에 잘 나가는 그런 연예인들이잖아요. 배우나 이런 분들 사주하고는 확실히 뭐가 달라요? 이분들 다르지. 다른 면이 있지. 이분들 이제 잘 되는 게 뭐 생년월일도 좋지만은 그 윗대의 조상들이 뭐 잘 그렇지. 닦았어요. 잘 닦고 네. 윗대에서 학자분들 학자 양반들 원래 그잖아. 학자들은 학자만 나오고 과학자들도 의사들도 약사들도 다 나오잖아. 집안으로 조상으로 보면. 야 도둑놈은 도둑놈밖에 안 나오잖아. 아빠가 도둑이면 봤지? 새끼도 도둑하잖아. 어쨌든 선생님 말씀은 두 분 다 대통령이 될 까미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쭤볼 거는 이재명 이제 국회의원이죠. 근데 많은 무당 선생님들이 저희 말고 다른 채널도 보면 뭐 조만간 뭐 들어갈 거다, 뭐 올해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무당 선생님들이 되게 많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 운세가 작년에 들어가셨어야 돼요. 작년에 제가 봤을 들어갔어요. 때는 작년에 가셨어야 되는 거야. 작년에 운이 바닥이었거든 원래. 그럼 어떻게든 잘 작년에 이 관제 운이 작년에 바닥이 관제가 많이 걸리라는 운이 작년이었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 운세가 좀 바뀌었단 말이야.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벌써는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분이 운이 좀 바뀌어서 올해 갑진년 들어오면서 운이 바뀌었어요. 원래 작년에 진짜 아슬아슬하게 넘어가신 거예요, 그분이. 안 그랬으면 작년에 철장 가셨어야 돼요, 원래는. 네, 이렇게 봤을 때는 신점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가셨어야 돼. 올해는 들어가지 않아요, 절대로.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더 어떻게 되면 이재명 씨가 올해는 많이 더 숙일 거예요. 말하자면 자세를 낮추실 거란 말이야. 예. 왜냐면 나중에 길게 바라보시는 분이잖아, 그분이. 그렇죠. 이번 이제 다음 대권. 그럼 길게 바라보시는 거니까 앞으로 그래봐야 2년 정도 2년 남았다고 보면 돼요. 왜 3년이 남았다 그래도 1년은 그냥 저기잖아,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2년을 얼마나 많은 일을 해놓으시고 인기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이거는 아니에요. 제가 관제는 계속 따라갈 거라고 했지만 철장 들어간다는 얘기도 해본 적도 없고 작년에 들어가셨어야 돼요. 원래는 맞는 거예요. 이 사주를 봤을 때는 어떻게든 안 들어갔으니까
잘 넘어가신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갈 일이 네. 없겠네요. 올해는 그런 운은 없어요. 올해는 절대 이렇게 들어간다. 대감이들 그러나 이 기회를 잘 빠져나갔다 그래 이분이. 원래는 작년에가 악이었거든요. 작년에는 거의 90%가 철장 이게 간 운이었었어요. 근데도 빠져나갔잖아요. 13시간 뭐 아침 새벽 3시까지 해갖고도 나오셨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절대 들어가시지 않아요. 참 어떻게 보면 참 운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작년에 운 봐서는 다른 사람 같으면 들어가서 지금 철장에 있어야 돼요. 근데 되게 진짜 잘 빠져나가셔서 운이 야 참 아슬아슬하게 잘 넘어가신다 그래서. 근데 그게 해가 딱 바뀌면서 이분이 올해는 그게 덜해요. 조사는 받겠지만은 철창에 들어간다 그런 건 보이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사람들 더 많이 이제 당신 저기를 만들려고 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공약을 내놨다 그러면 그거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 하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실 거예요 올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천이 발전할 기회일 수도 있어요. 요번에. 그냥 인천을 발전을 많이 시켜놓으면 대선에 유리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올해는 인천에다가 당신이 약속한 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서 아마 거의 많이 지킬 수도 있어요. 뭐 이변이 없는 한 다음 또 3년 뒤에 대권 후보 나오실 것 그거 같은데 100% 나오시죠. 안 제가 나오시질 않겠지. 좀 이르긴 한데 한번 선생님 생각이 궁금해요. 뭐가요? 나오면 대통령 나오면 될지 될지 안 않을지. 될지. 아 글쎄. 제2의 이해창 씨가 되실지 아니면은 이번엔 이길지. 뭐 이해창 씨하고 따진다 그러면 저기가 낫죠. 이재명 씨가 훨씬 낫죠.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근데 그때는 글쎄 이렇게 운이 이렇게 가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고 또 아주 없다고 볼 수도 없지만 그래도 아마 이 정치를 꼭 잡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될 것 같으세요? 거기까지 올라가시지 않으면 이분이 막판에 잘못하면 철저만 갈걸. 막판에 대선에서 만약에 뚝 떨어지면 그때 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거 얼마나 많이 다스려야 되겠어요. 그죠? 그렇죠. 100% 대선 떨어지면 100% 가실 거예요 아마. 3년 후에 이 사람은 네. 된다고 보장 없습니다. 감옥을 갈 수 있는 확률이 90%예요. 거의 100%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또 떨어진다고요? 진짜로. 그 분명 갈 거라니까. 왜냐면 왜냐면 이 우의 자리가 나한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니 뭐 총선은 계속 민주당이 이기고 대통령 선거는 계속 국민의힘이 이긴다는 국민의힘이 아니더라도 만약 딴 데서 나온다 해도 딴 데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민주당은 당분간은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 당분간. 아 이게 국회의원은 많아도 대권에서는 자꾸 치네. 대권 그 국회의원 많다고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요번에 보니까 아니더라고 근데 보니까. 그만큼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그 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는 또 자기가 지지하는 당을 안 뽑는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희한하네. 왜 그때 이재명 씨 그럴 때도 거기서도 반이 이재명 씨 편 아닌 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진짜 아슬아슬하게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도 나온 거잖아 아슬아슬하게. 그리고 대통령 선거도 아슬아슬했어요 솔직히. 근데 봐. 그 저기 뭐야 변호사 하던 분이 대통령이 낫겠어요? 아니면 정치하시던 분이 낫겠어요? 정치던 분이 낫죠. 정치하시면 낫죠. 근데 이분이 툭 떼어서 이분이 딱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운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예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혜성같이 등장해서 또 이재명 그렇지. 그럴 수도 이길 있어요. 수도 맞아요. 있다는 그렇죠. 뜬금없이 요번에도 뜬금없이 날라들어서 됐잖아. 그쵸. 원래 몇 년 전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권 후보도 아니었죠 뭐. 근데 저는 그분이 나올 거라고 분명 얘기했어 그때도. 근데 그분이 나와서 됐어요. 그리고 우리 신도 하나는 나한테 그분을 그래 해결해줘 갖고 선생님 좋으냐고 맨날 나한테 카톡으로 막. 그 내가 저기 하냐고. 나는 그때 보였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이재명 씨는 잘 저기를 해 나가야 돼. 진짜로. 아니 잘못하면 그때 이게 다 몰아쳐서 그렇게 갈 수도 있어 감옥으로. 잘못하면. 그러니까 지금 많이 몸을 사려야 되고 요번에 결과 보고도 조금 자기가 좀 저기 할 거예요. 좀 내려놓으실 수도 있어요. 마음을. 결과가 많이 치가 날 줄 알았더니 안 그랬잖아. 진짜.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했든 간
많이 좀 사람을 많이 포옹하시면서 다스려셔야 돼. 이게 지금 몇 년 전까지 해갖고만 그때 대선이 안 돼? 감옥으로 쭉 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3년 뒤가 걱정. 그렇지. 지금은 괜찮아. 지금 3년 뒤가 걱정이지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절대 가지 않아. 응.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총선도 끝났고 네. 지금 여소야대 됐는데 우리 대통령님 괜찮으실지 아휴, 앞으로의 이 하반기 운? 정치적인 게 제일 무겁고 힘이 듭니다. 네.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진 상황이 너무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하나 좀 팁을 드리자면 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지율이 지금 박살이 나가고 있어요. 20%도 깨졌대요. 네. 그래서 지금 욕도 많이 먹고 있고 네. 상황이 좀 안 좋은데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실지 뭐 탄핵 얘기도 나오고 좀 시끄럽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지지율은 낮는다고는 할지라도 하나의 사람의 어떤 그 운세를 보자 그러면 내공이 강하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지금 어찌됐든 간에 지금 민주당하고 대화의 장은 열렸죠. 그쵸? 대화의 장은 그래서 시도하고, 예. 시도하고 열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서서히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야, 2년 가까이 그렇죠. 야당 대표를 안 만나다가 이제 만난다고. 왜냐하면 이제는 서로 공격할 만큼 공격을 했고 공격을 해봤자 우리 이재명님은 네. 겨울에 피는 꽃이에요. 겨울이요? 겨울에 피는 꽃인데 겨울에 꽃을 피우려면 굉장히 어렵죠. 모험을 많이 해야 되고 너무나 척박한 땅에서 꽃을 피우잖아요. 그런데 꽃이 한 번 피면 지질 않아요. 겨울꽃은. 그래서 힘이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야. 꽃 피기가 힘들지 한 번 피면은 지지 않는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야당하고 여당 쪽에서도 보면 서로 공격할 만큼 공격했고 공격 당할 만큼 공격은 당했으나 당한 것만큼 또 움직이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제는 결과가 대선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손잡을 때가 아닌가. 의견에 합의를 맞춰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 국민을 위한.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총선 결과가 지금 민주당 승리로는 나왔지만 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지금은 이제 손잡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제가 볼 때는 양 두 편의 어르신들이 똑같이 생각을 하실 걸로 보여져요. 국민들 모르는 뭔가에 딜을 한다는. 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살짝 웃으시는 게 조금. 네. 그러니까 안 좋은 쪽이 아닌 좋은 발전하는 서로. 방향으로 서로. 나라도 발전시키고. 우리 옛날에 군정권 시대에 어땠을까요? 으르렁거리고 싸웠다고는 할지라도 그래 요번에 내가 할게 다음번에 네가 하는 걸로 해가지고 요건 눈 감고 넘어가고 이렇게 가자 그 이렇게. 두 분은 친구 사이니까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정권의 권력 앞에서는 네.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서로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이렇게. 네. 왜냐면 지금 서로 건드려 봤자 네. 어차피 그 특검 문제도 있고 이재명님이 이재명님대로 더 조사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조사를 해봤자 불이익을 받는 결과밖에 안 나오는 거죠. 서로 다치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국민들 보기에도 안 좋고. 너무 안 좋은 상황이 되고. 야, 이거 약간 그럼 남북정전처럼 살짝 휴전을 하자고 했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갑진년이 네. 60갑자의 첫 시작을 하는 갑자잖아요. 네. 이게 6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운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전부 다 바닥으로 쳤다가 지금 바닥으로 다 친 거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쵸. 국민들의 경제도 그렇고 모든 정권도 그렇고 바닥으로 쳤다가 이제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안에서 이끌어가는 중심은 윤 대통령님이 원만하게 분위기를 만들 것이다. 지금은 이제 윤 대통령의 주변의 어떤 오른팔 왼팔의 의견보다는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분위기를 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바람이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암암리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할 것이다. 윤 대통령님을 뭐 탄핵을 한다? 요거는 일단은 극성을 부릴 때까지는 갈 것으로 보여져요. 극성을 부릴 때까지는 가다가 결국 탄핵 자리는 안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약간 위험한 발언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네. 이제 대통령님이 이제 당 대표님한테 네. 나도 이제 더 이상 검찰 이런 거 조사 안 부를 테니까 네. 내 와이프 그만 건드려라. 네. 뭐 이런 딜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갈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님 어머니가 들어가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선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선에서 일부 후퇴하고 일부 양보하고 요 선을 찾지 않을까. 선생님 그러면 지금 조국 당대표는 계속 김건희 특검을 하겠다고 분풀이 매일- 하겠다는 매일 거죠.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정리가 되겠네요. 만약에 제가 볼 그런 때는 개인 분풀이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개인적인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그런 분풀인데 조국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선생님으로 머물렀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쵸 맞죠. 네. 그냥 선생의 자리로서도 충분히 꽃을 필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정치 쪽에 이제 조금 관심을 안 가지시고 근데 요 색깔이 지금 조국까지 결혼하는 거야 아니면은 따로 이걸 촬영하는 거야? 아니요 조국은 따로 찍을 거고 이제 살짝 제가 물어만 본 거고. 예. 선생님 그러면은 내년은 어떨까요? 내년까지는 그 뭐 다음에 여쭤볼까요? 내년에? 어쨌든 뭐 탄핵은 없겠죠? 제가 볼 때 탄핵은 없다고 봅니다. 내년도 뭐 탄핵 실질적인 탄핵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마치실 거예요. 탄핵 없이 네. 그냥 잘 임기 맞춘다. 임기 마치십니다. 그리고 이 신령님이 보호하는 색깔이 너무 세요. 세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신령님이 좋아하는 색깔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성을 많이 들였거나 기도를 많이 하셨거나 아니면 신령님을 믿는다든가 어떤 하늘에서 그러니까 뭐 왕으로 점지된 분은 아니었지만 지금 계시는 자리에서 그래도 나쁜 짓을 안 하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나쁜 짓을 안 하고 언제나 정도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황으로서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신령님. 근데 왜 이렇게 좀 이런 소통의 문제, 좀 고집, 아집 이런 이제 키워드들이 많이 붙거든요. 우리가 장군들이 전쟁을 할 때 자기 말을 먼저 많이 하는 사람이 이길까요? 상대방의 얘기를 많이 듣는 사람이 이길까요? 듣는 사람이 유리하죠. 그렇죠. 예, 제가 보는 윤 대통령님은 장군이에요. 칼을 쓰는 장군. 칼을 쓰는 장군인데 먼저 본인이 말을 막 해놓고 보면 상대방이 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적을 흔들어 놓을 때도 본인이 아닌 주변 사람들 어떤 기관을 이용해서 막 흔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상황을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협상의 자리라든지 정말로 결정을 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장수의 기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앞으로의 행보는 뭔가 협의하는 사항.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거는 우리가 왜 여당 야당 말고 옛날에 우리가 선대시대에 정치를 했던 5인 내각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서로 다른 패턴을 갖고는 있지만 의견을 뭐 내가지고 이렇게 맞춰가는 그런 분위기의 모습도 보여져요. 선생님 말씀대로 더 이상 국회에서 멱살 잡고 싸우는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발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제발 이제 손을 맞잡으시고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생님 네. 말씀대로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원사 홍시할매입니다. 예, 오늘은요. 네, 예, 어제 선거가 끝난 기념으로 네. 예, 제가 정치인 한 분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 네, 그러세요? 바로 제가 이재명 씨인데요. 네. 이재명 씨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관제라고 그러잖아요. 예. 관제라고 하듯이 스치는 관제가 있고요. 엮이는 관제가 있어요. 엮이는 관제는 들어가 있어야죠. 들어가 있는다는 게 어디예요? 이렇게 뭐 교도소, 예. 뭐 구치소, 예. 뭐라 어디 그런 쪽이요.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근데 또 스치는 관제는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 들어가진 않고. 들어가진 않고. 여태까지 스치는 관제라고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좀 많이 받는 분이 아니신가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관이 지금 우리가 관운이 들어와야 되는데 관액이 들어와 있어요. 관운은 내가 관직에서 네,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고 네. 관액이 들어왔어요. 관액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양반이 굉장히 지금 굉장히 고달퍼요.
많은 그 관공서를 많이 드나들어야 돼요. 관공서. 관 쪽으로. 네. 그래서 굉장히 몸도 마음도 지쳐 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다. 물론 조금 잘못하신 게 좀 있으시긴 하지만 한 5월 정도부터는 네. 굉장히 이렇게 좀 싸울 일이 많을 거예요. 싸울 일이 많다. 네. 서로가 이렇게 뜯어먹어야 돼. 그럼 선생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씨 네. 차후에 응. 교도소 갈 일이 생길까요? 감옥? 아까 엮이는 관제 아까 스치는 관제 했듯이 네. 이분은 지금 뭐가 바뀐다 하더라도요. 네. 바뀐다 하더라도 들어가 7월 8월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구속될 것 같아요? 네. 오. 와. 왜냐면은 원래 보통 선생님들 이런 거 얘기 잘 안 해주시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 보이시는 대로 말씀해 주신다니까. 네네. 이번 올해 8월인가요? 8월 9월. 8월 9월 정도로 네. 그리고 파가 갈린다 그러면 참 뭐하지만 그런 것도 좀 보여요. 파가 갈린다. 네. 단합된 것보다 이렇게 좀 파가 지금 갈리시는 게 보이시는 거예요? 네. 그게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네. 뭐 네, 그 자체에서. 네. 지금은 합쳤어요. 단합이 됐어요. 근데 조만간에 이렇게 조금 분열이 조금 일어나고 조금 이렇게 싸움이 될 것 같네요. 네네. 그러면 제가 이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거 먼저 물어봤어야 했는데 잘못 물어봤네. 네. 이재명 후보가 차후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 또 도전할 거예요. 도전은 무조건 한다? 네. 대통령이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네.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한 번은 할 것 같아요. 오, 대통령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왜냐면은 선생님이 네. 이재명 씨가 어떻게 한번 잠깐이라도 구속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은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된다고 나왔어요. 대선에 나와서 네. 이렇게 한번 되는 거를 보여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뭐 이재명 씨의 앞으로의 정치 생활은 네. 이제 교도소 가는 거 말고는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계속 행보하실 거예요. 가기 전에 계속 그래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분열이 좀 되면서 또 한번 좀 겪어야 될 거는 겪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홍역을 한번 치른다? 네, 홍역을 치를 것 같습니다. 네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쭤볼 거는 음, 조국 씨 음. 그리고 이재명 씨에 음.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둘이 합의는 들긴 했어요. 서로. 왜냐하면은 필요한 관계거든요. 그쵸.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합의가 들었기 때문에 합당은 할 것 같아요. 합당할 것 같아요? 합당은 하더라도 그게 대선 전에는 쪼개지겠죠. 그럼 합당을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는 한 언제쯤으로 보세요? 저는 올해 하반기? 하반기쯤에? 왜냐면 서로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되게 많은 걸로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계속 서로가 서로 좋은 쪽으로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발짝씩 물러나가지고 하겠죠. 그 시기가 올해 하반기 쪽으로 보입니다. 그럼 또 궁금한 게 만약에 합당을 하게 된다면 어쨌든 우두머리는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이재명 씨가 우두머리에는 쓰겠죠. 그러고 이제 조국 씨가 바로 뒤편에 쓰는데 이제 다음번에 네가 해라 약간 이번엔 내가 하겠다? 아니 그런 건 없고요. 네. 법개안 네. 뭐 그런 쪽이나 그 같은 정치권에서 이제 정치권에서 뭔 발언을 해가지고서는 투표를 해서 낼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조국 씨가 그 발언권을 더 많이 가져갈 걸로 보여요. 이름은 이재명 씨가 앞장서가지고선 대표로 나오는데 발언권이나 뭐
그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국 씨가 더 많은 차지 비율을 할 것 같아요. 그런 합의안으로 해서 합당을 하든가 할 것 같아요. 아. 그게 안 되면 이제 무마되는 걸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합당할 확률이 70-80% 이상은 보여요. 약간 이런 거네요. 내가 나갈 테니까 너가 대신 나가라. 조국 씨 입장에서는 대신 뭐 법 개정이나 그런 뭐 이제 정치적으로 내가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은 좀 밀어줘라.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쵸. 이름은 네가 앞장 서가지고서는 네가 대표를 쓰고 일단 내 의결권을 더 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둘이 합당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생각은 못했네. 그러니까 내가 양보를 할 테니까 뭐 대선 후보든 당대표든 네가 해라. 대신 정치적으로 하고 싶은 일 같은 경우는 내가 하는 걸 좀 밀어줘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좀 약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보통 뭐 선생님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뭐 대통령 될 사람은 뭐 왕이 보인다.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조국 씨나 이재명 씨는 어떻게 그런 게 보이시나요? 지금 뭐 내년 3년 뒤든 뭐 8년 뒤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국 씨요. 조국 씨는 약간 그렇게 보여요? 이재명 씨는 그럴 오늘 좀 놓치신 걸로 보여요. 시기가 때를 놓치면은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기회가 사라지니까. 그 시기가 그러면 한 2년 전 그때 그 대선 네. 때였나요? 네.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어요. 네. 그럼 조국 씨는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보이면 무조건 대통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한 70-80%는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왜냐하면 또 그 해에 운이 어떻게 바뀌는 거는 미지수잖아요. 그럼 혹시 이재명 씨도 그런 게 보였는데 그 기회를 놓치신 건가요? 혹시?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기회를 놓치신 분은 또 한 번 큰 기회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 한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는 건 엄청난 큰 기회잖아요. 그쵸. 큰 기회를 놓치면은 그만한 기회를 또 잡기는 힘들어요. 어떤 분이시든 일반인도 마찬가지로. 그럼 조국 씨는 혹시 시기적으로는 좀 어떻게? 저는 조국 그분은 한 10년 다음 말고 다다음 정도? 아직도 조국 씨 나이가 많으신 건 아니니까. 그리고 아까 이재명 당대표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어쨌든 간에 이재명 씨는 대통령이 될 확률이 엄청 적잖아요. 기회를 놓쳤으니까. 그러면은 이재명 씨가 혹시 감옥에 갈 그런 일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이번 현 대통령 임기 하에는 감옥 갈 일은 지금 없을 걸로 보여요. 윤석열 정권 때는? 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전에 내보냈는데 이재명 후보가 감옥은 안 간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긴급체포 동의안 됐을 때도 안 간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도 안 가고 계시고요. 그렇죠. 벌써 일반인이나 좀 다른 국회의원 후보 같은 분들, 국회의원 분들은 벌써 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뭔가 누구의 취약점 딜을 좀 많이 하신 걸로 보여요. 약간 자기가 무기가 있나? 무기가 있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정권 바뀌면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 무조건 깜빵한다 그랬었거든요. 이재명 당대표. 근데 뭐 선거 전날에도 뭐 재판하고 했는데도 끝까지 안 가더라고요. 많이 지금 빠져나가고 계시죠. 근데 그분의 결정적인 증거를 가진 분들이 4명이 돌아가신 걸로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뭐 그 세력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이 엄청 많죠. 뭐 당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저는 제가 보기에는 자살하거나 본인들 뜻대로 죽은 걸로는 안 보여요. 살해당한 걸로 보여요. 자살당했다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것도 말을 잘못하면 또 욕먹는데. 아유 뭐
그 전에도 제가 방송 내보낼 때도 그렇게 내보냈고요. 뭐 욕 먹을 생각하고서는 유튜브 방송 찍은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 또 보이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안 그러면은 제가 실령님한테 얻어 맞으니까. 그게 저는 다른 사람한테 욕 먹는 것보다 우리 실령님한테 욕 먹는 얻어 맞는 게 더 아프고 힘들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럼 질문 이재명 당대표 질문 한번 있다가 3년 뒤 어쨌든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이재명 씨가 뭐 어떻게 민주당 대표로 나갈까요? 그렇죠. 아 그냥 새로운 인물도 없고 민주당은 이재명 씨가 3년 뒤에 당선이 되든 안 되든 대선 후보로 나간다. 왜냐하면 이번에 당대표 투표할 때 이재명 씨 다 내보내자 했는데도 그게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이재명 씨 내보낸다고서는 그렇게 됐을걸요? 찬성이 되지 않았었나요? 이재명 쪽이 너무 많아서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는 나갈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